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어, 어제 주간 올킬이 정말 짜릿했습니다. 주간 지금 어, 2일 연속으로 수익을 얻는 데 성공을 했고, 오늘 야간은 좀 난이도가 좀 높았네요. 그죠? 그 주간이 올킬이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한 3일 정도를 좀 쉬게 되었습니다. 쉬면서 이 분석 가이드라인을 좀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이게 야구는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뭐 분석 방법을 연구를 해도 정말 무한대거든요. 무한대. 근데 어떤 게 가장 또 이게 이 레드오션이든 유튜브 바닥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서 조회수 많이 나오시는 분들 영상도 좀 많이 봤고, 그러면서 느낀 점은 아무래도 2차 스탯, 2차 스탯 뭐 그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결과가 매번 맞추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뭐 이런 스포츠 분석 자체가 승률은 좀 한정돼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이 분석 내용 자체가 좀 얼마나 퀄리티가 있느냐가 좀 저는 조회수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으나 이게 좀 한계치가 명확했습니다. 우선 구종 분석이 제일 있어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 제가 저번에 한번 게시글로 올렸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면은 만약에 몬테로가 직구 30%, 포신 패스트볼 30%, 뭐 체인지업 20%, 슬라이더 뭐 15%이 정도가 뭐 구종 비율이 있다고 한다면은, 상대 팀인 샌프란시스코가 직구 상대로 뭐 팀 타율이 몇 등이고 몇인지, 홈런 개수 몇 개인지, OPS는 몇인지, 이런 것까지 구종별로 다 세분화를 원래 하려고 했습니다만,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분석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제일 결론적으로 낸 게 선발 분석은 이렇게입니다. 우선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디트로이트 선발 케이드 몬테로가 등판을 하죠. 시즌 ERA, 올 시즌 방어율, 버드송은 1.91. 이거는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저는 야구는 아시다시피 보스턴이 불과 얼마 전까지 17점 내고 막 이러면서 대폭발하는 타격감을 보여주다가 두 경기 연속 지금 타선에 전혀 힘을 못 쓰면서 2연패를 또 당했죠. 볼티모어 상대로. 그런 것처럼 야구는 이 사이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이 뭐 타격 사이클. 그래서 이 타선 흐름을 좀 읽는 방법은 저는 이게 최선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몬테로가 5월 등판해서, 그러니까 시즌 전체로는 당연히 내용이 없고 5월달 한정으로 4경기를 등판해서 어떤 팀과 상대로 등판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 팀은 5월달 한정 지표들입니다. 이거 모두 5월달에 팀 타율이 몇이었고 출루율은 몇 등, 장타율, OPS는 몇 등이었는지, 볼넷은 몇 위로 얻어냈고 뭐 삼진은 몇 퍼센트로 당했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시면서 영상만 보시더라도 본인이 직접 분석이 좀 가능하게 되시죠. 아무래도 이 몬테로가 아시다시피 콜로라도 전에는 8이닝 1실점했습니다. 보스턴전에는 1이닝을 3.1이닝 만에 교체를 됐고, 그러고 세인트전 5.1이닝 5실점인가 했었고, 이런 것처럼 대놓고 24등 약한 팀한테는 호투를 했지만 어느 정도 순위권이 있는 OPS도 중위권 이상의 팀들한테는 고전을 했구나 라는, 좀 이제 직접 분석도 좀 가능해지시는. 내일 샌프란시스코랑 맞붙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는 이 정도 순위다. 그러니까 콜로라도랑 좀 근접한 팀이지 보스턴 세인트랑 근접한 팀은 아니다 라는 점을 좀 캐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발 분석은 이 정도, 그리고 밑에 제 생각 해설까지, 이건 선발에 대한
이 제 생각까지 좀 적어 놓은 겁니다. 버드슨 같은 경우는 5월 나머지 4경기는 모두 구원조로 등판했기 때문에 여기 리스트에 담지 않았고 직전 캔자스전부터 선발 등판을 시작을 했는데 캔자스전에 5이닝 1실점 무자책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호투를 벌였고 올 시즌 방어율만 1.91이면 솔직히 흠잡을 게 없는 수준이고 대신 뭐를 주면 제가 이거를 또 가져온 거죠. 땅볼하고 뜬공 비율 5월달 한정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땅볼보다 뜬공이 훨씬 더 많은 투수들은 항상 갑자기 털릴 수 있는 그런 잠재, 뭐 날씨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날 상대팀의 타선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여파로 털릴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 선발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 같은 경우는 그냥 이미지, 이 이미지만 보시더라도 이제 다들 성인이시고 다들 또 지능이 또 높으시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홈플레이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외야고. 자, 3시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다. 경기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까지도 시종일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고 6.3에서 7.2, 그러니까 7점대 중반 이하 수준만 유지되는 바람이다. 약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측면 바람의 약풍이다. 영향 아예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새벽 경기이기 때문에 낮 경기, 이건 새벽 경기 한정에만 들어가는 분석입니다. 낮 경기가 어땠는지. 낮 경기 16승 8패, 샌프란시스코도 14승 9패면 낮 경기에 충분히 강한 팀이었고, 그러고 샌프란시스코에 제일 주목할 점은 낮 경기에서 홈런 생산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경기당 1.39개, 밤 경기에서 0.7개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낮 경기에서 이상하게 홈런을 굉장히 잘 때렸다라는 점. OPS도 팀 타율은 되게 저조한데 OPS는 되려 낮 경기에 더 높았죠. 홈런을 훨씬 더 많이 때리기 때문입니다. 경기수 대비. 자, 이제 불펜 분석이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불펜 분석이 이거를 시스템 구축하느라 3일 동안 그냥 개고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시스템 구축하는데 정말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이 경기는 우선 제가 처음으로 도입했던 경기라 좀 단촐하지만 뒤에 갈수록 훨씬 더 디테일해집니다. 자, 우선은 야구라는 거에서 필승조가 등판하는 경기는 뭐 1점 차로 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키면 2점 차로 지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필승조가 등판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3점 차 이내로 리드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3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필승조가 등판할 수가 있고 근데 터무니없이 막 7대 0으로 지고 있다. 그럼 필승조는 당연히 등판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경기가 선발에서 누가 하나가 심하게 털려가지고 압도적인 패전조들이 등판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고 만약에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토론토랑 샌디에이고 경기에서 6회 말까지 2대 0이었던 경기가 결론적으로 12대 0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패전조들이 계속 실점을 주면서 언더게임의 오버로 바뀌었던 결과를 바꾸는 게 이 패전조의 역할이라서 이 패전조의 비중을 완전히 대폭 늘린 거죠. 디트로이트의 지금 필승조는 방어율 1.17 수준, 15.2이닝 2실점밖에 안 줬을 정도로 필승조는 완전 미들맨 수준, 절정의 흐름. 근데 패전조도 솔직히 말해서 방어율 4점대 수준에다가 브레비아 혼자 정도만 2이닝 5실점 완전히 털린 수준이면은 디트로이트는 사실 불펜 영향으로 언더게임이 오버로 바뀐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고. 자, 분석 코멘트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거를 그냥 숨겨놓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우선 제가 좀 분석 스타일을 바꿨다라는 걸 좀 내세우고 싶었어요. 자, 원정연전을 치르는 샌프가 일정상으로 더 불리한 경기다. 디트는 오늘 스쿠바리 만봉승을 하는 불펜 선호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내일 모든 투수들이 등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디트가 클브렉의 1승 3패를 당하는 과정에서 매우 빈약했던 타선 흐름과 더불어 선발 몬테로가 다소 불안한 선발이라는 게 명백한 불안 요소로 적용되긴 합니다.
다만 디트는 오늘 경기에서 유연하게 불펜을 그러니까 누구든 등판이 가능한 상황이고 버드송 역시도 방어율은 매우 1.91로 상당히 좋지만 이닝 수 대비 피안타도 적은 편이 아니고 피홈런도 많은 편에 속하는 뜬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디트로이트의 장타율하고 홈런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버드송이 여기 써져 있다시피 땅볼 비율보다 뜬공 비율이 월등히 높은 투수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상대하는 디트가 장타율하고 홈런 개수가 어땠는지를 좀 봐야 돼요. 자, 디트로이트는 장타율 7등, 30개 팀 중에 7등, 홈런 개수 29개로 7등이었습니다. 다 모두 최상위권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뜬공 비율이 압도적인 높은 버드송이 저 디트 상대로 어느 정도 고전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점을 보고 저는 디트가 훨씬 더 유리한 매치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디트 승메인으로 서브는 언더쪽 볼게요. 저는 다음 경기는 미러키랑 보스턴 경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미러키는 좀 하위 선발급인 패트리기가 등판을 하고 보스턴은 1선발의 에이스인 크로시가 등판을 하죠. 이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것만 좀 살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닝이 매우 짧은 편이 있지만 5월에만 5팀을 상대로 등판해서 모든 경기 3실점 이하만을 허용을 했다. 27.1이닝 동안 1피홈런밖에 없었다라는 점도 굉장히 피홈런을 어지간하면 안 맞는 수준이라는 거죠. 27이닝 동안 1피홈런, 사실상 피홈런 거의 아예 안 맞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뜬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저 정도 뜬공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피홈런이 하나밖에 없었다 5월달에. 이건 뭘로 해석할 수 있는 그만큼 구위가 좋다라는 겁니다. 볼에 힘이 좋으니까 넘어가질 않는 거죠. 그리고 미러키 홈구장이 홈런 파크 팩터 자체가 홈런이 많은 구장은 아닙니다. 미러키를 홈구장으로 쓰고 있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크로시 같은 경우는 방어는 1점대, 그리고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굉장히 좋은 선발이 있고 5월 달에도 4번 등판 중에 2실점 1번, 1실점 3번. 그야말로 안정감은 그냥 보증 스프나 다름없는. 자, 아시다시피 미러키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달 한 달 동안 팀타율 꼴찌 팀입니다. 출루율도 29등, 꼴찌에서 2등, 장타율도 OPS도 꼴찌. 그러니까 화사, 콜로라도 이런 정말 나왔다 하면 지는 팀들보다도 훨씬 더 타선 지표 자체는 미러키가 꼴찌였단 말이야. 5월달에는. 그 정도로 크로시에는 그냥 가뜩이나 미러키는 또 좌상바입니다. 좌투수인데. 그래갖고 OPS 좌투수인데 올 시즌 전체로 25등. 그래가지고 크로시한테 호투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날씨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좌측 외야에서 우측 내야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으며 홈런 비거리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투수 친한 날씨입니다.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거 설명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보시면 일시정지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펜 쪽으로 넘어가면은 미러키가 지금 패전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방어율 약 11점대. 그리고 불펜에서 핵심 불펜 2명이 지금 부상을 당한 상태라서 이거는 불펜 운용이 미러키는 굉장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이제부터 이렇게 생겼죠. 이 경기 오늘 등판 포함. 이게 오늘 있었던, 자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17분인데 오늘 새벽하고 오전에 있었던 경기들까지 다 반영이 된 불펜 지표입니다. 불펜은 최신화가 안 되면 아시다시피 팬그래프, 로또와이어, 불펜 유세지 다 하루 뒤에 포함됩니다. 아시다시피 다들 아시겠지만 업데이트 안 돼요. 제 영상만 유일하게 최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수작업하는 거 하나하나 정말 리얼로 오늘 박스 스코어 하나하나 다 들어가고 불펜 누구 투구수 몇 개 던졌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제가 다 수기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그만큼 고생하는 분석이라는 불펜 분석은.
한번 이거라도 한번 생색을 내봤고. 그러니까 지금 미러키는 오늘 연장전까지 뛰었죠, 가뜩이나. 그래가지고 이 마땅히 지금 불펜 운용 자체가 부상자 2명까지 있겠다. 불펜에서 완전히 지금 기대치가 매우 낮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나마 내일 등판 유력 불펜 후보 이 자스트 르진이랑 그리고 그랜트 앤더슨 오늘 등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얘네 2명은 지금 3경기 지금 무실점 흐름 중 유지 중. 그러니까 얘네 둘은 그러니까 2이닝 정도는 충분히 퍼펙트로 버텨줄 가능성은 높다. 근데 나머지 만약에 그러니까 선발이 굉장히 중요해 역할이. 예를 들어 선발이 6이닝 이상 던져준다. 그러면은 자스트른진이나 뭐 그랜트 앤더슨이 아웃카운트 4개나 5개까지 만약에 책임을 진다 그러면은 아주 클린한 마운드 운영이 가능해지겠죠. 근데 패트리기가 오늘 막 5.1이닝 이렇게밖에 소화를 못한다. 만약에 더 그 이상으로 막 4.1이닝 이런 식으로 강판당한다. 그러면은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미러키 상태는. 근데 보스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3경기 흐름 자체가 필승조는 NBA 30개 팀 중에서 거의 1등 팀입니다. 체프먼 지금 3경기 연속 무실점이죠. 슬랜튼, 미슬록 싹 다 지금 무실점. 버나디도만 지금 2.2이닝 1실점. 필승조는 거의 완벽에 가깝고 얘네도 패전조가 좀 하자예요. 오늘 볼티전에 진경기 선발 싸움에서 진경기 때문에 다 패전조만 등판을 했고 그저께 막 계속 막 우천 중단으로 막 아시죠? 계속 그런 여파가 있었던 팀이라서 오늘 필승조를 대놓고 아꼈단 말이죠. 오늘 경기에서. 그래서 졌고. 그러니까 내일 등판은 아시다시피 필승조가 모두 다 등판이 가능한 경기. 그러니까 지금 딱 그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보스턴 같은 경우는 만약에 크로셰가랑 패트릭 누가 봐도 1선발 에이스랑 하위 선발 매치업이잖아. 그럼 보스턴이 진짜 빠따 말도 안 되게 저 패트릭 상대로 무실점 호투를 당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좀 실패한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만약에 크로셰가 엄청난 호투를 하고 1실점밖에 안 하고 패트릭이 한 3실점 했다 칩시다. 그럼 3대1로 불펜 싸움 넘어가면은 보스턴은 이 3대1을 그냥 2점 차 리드를 고스란히 지킬 가능성이 대략 한 지금으로는 8할까지도 봐도 되는 상황이죠. 필승조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써져 있던 내용도 다 그겁니다. 어찌됐건 크루시가 6이닝 이상을 1실점 이하로 버텨주면은 이거는 필승조가 충분히 리드를 지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다. 두 가지의 불안 요소는 크루시가 뜬금 털린다. 20% 미만 예상. 왜냐면 미러키가 5월달 타율 꼴찌 팀이니까. 2경기 연속 타선 꼬라박은 보스턴이 또다시 완전히 패트릭 상대로도 아무것도 못하면서 점수 1점도 못 내면서 극단적인 투수전을 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건 한 35% 예상. 왜냐하면은 패트릭이가 무실점 기대치는 거의 전무후무한 투수기도 하고 그리고 보스턴이 어찌됐건 타격 지표가 5월달 타격 지표가 나쁜 팀은 아니죠. 10등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보스턴 승 쪽이 제일 나아 보입니다. 이거는 선발 우위랑 불펜 상태 보고도 충분히 접근할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C컵하고 콜로라도 경기는 이건 솔직히 좀 뻔한 경기예요. 분석하는 의미도 마땅히 없는 경기. 팜키스트 같은 경우는 근데 타이온도 지금 굉장히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5월달 지금 5경기 등판해서 9피 홈런 23이닝 동안 9피 홈런이면은 거의 정신 나간 수준으로 홈런을 얻어맞았어요. 23.2이닝 동안 9피 홈런 미치는 수준이고 전형적인 뜬공 많은 유형. 뜬공 굉장히 많죠. 비율적으로도. 5월 등판 4경기 모두 피홈런 허용. 다만 콜로라도가 여기 써져 있다시피 장타율 25등, 홈런 27등으로 모두 다 이 홈런 관련된 지표와는 모두 다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콜로라도 선발은 아시다시피 콜업 선발이죠. 콜업하고 2경기 등판에서 다 털렸는데 방울 11.88 치고 있고. 근데 애리조나, 필라델피아 다 강팀 상대로만 등판을 했어요. 사실상 뭐 구단에서 은퇴시키려고 작정한 건지 계속 강팀 상대로만 등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C컵도 강타선 팀이에요. 팀 타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라가 1위, 애리조나가 5등, C컵도 7등, OPS도 3, 4, 5등 팀입니다. 그 정도로 다 최상위권에서 노는 팀들을 상대로 이 팜캐스트가 또다시 강타선 팀 상대로 등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얘가 좌투수인데 C컵이 좌투수 깡패입니다. 올 시즌에. 좌투수 상대 OPS 1등 팀이 양키스고 2등이 C컵이에요. 그 정도로 좌투수 상대로 정말 강한 게 이 시카고 컵스입니다. 그러니까 팜캐스트가 또다시 뜬금없을 하기에는 좀 매우 부담스러운 상대라는 거죠. 시카고 컵스가. 날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시카고 홈구장 라글리 필드면은 무조건 날씨를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딱 보시다시피 내야 쪽으로 정통으로 그냥 내야 정통으로 유의미한 바람이 불어요. 10 정도에 10 정도면은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타이온한테는 좀 버프 받는 바람인 거죠. 지금 5월달에 9피 홈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피 홈런을 허용하고 있는 이 타이온이 홈런 억제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내야 쪽으로 바람이 불어준다. 그럼 타이온이 좀 더 웃을 만한 날씨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라글리 필드는 이 바람 영향을 MLB 전체 구장 중에 제일 많이 받는 구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콜로라도 낮 경기 5승 19패, 원정에서 3승 22패. 콜로라도 낮 경기 원정에서 이 조합은 최악입니다. 그냥 반대 개꿀 수준. 자, 불펜 분석 들어가 보자면은 C컵은 오늘 이 좀 접전 승부를 펼치는 바람에 필승조가 모두 등판을 했습니다. 그죠? 오늘 등판 포함 5명이 등판을 해가지고 다 내용이 좋은 애들만 등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상대 콜로라도 만만하겠다. 플렉세니가 롱릴리프 한 2, 3이닝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플렉세니가. 플렉세니도 최근 등판에서 최근 3경기 등판 5.1이닝 무실점. 그리고 크리스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카고 컵스는 패전주도 방어율 0.73 수준인 12.1이닝 1실점. 그러니까 불펜 자체가 털리지가 않고 있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부상자가 좀 많아서 그렇지.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오늘 양키스랑 딱 1점 차로 패배하면서 분전을 했습니다. 분전을. 그러니까 분전을 해가지고 오늘 양키스 뭐 마엔이 당연히 국민픽 수준이었는데 그게 틀리는, 그래서 얘네가 프렌을 찍은 그런 경우였는데, 아시다시피 콜로라도는 이 불펜에서 격차가 정말 심합니다. 내용이 있는 애들은 충분히 좀 괜찮은 레벨이고 나쁜 애들은 정말 터무니없이 나쁘단 말이죠. 걔네 때문에 오바 뜨고 걔네 때문에 마인 찍고 이런 건데, 지금 콜로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경기에서 제이크 버드, 할보슨, 허켓이, 킨니 다 최근에 피칭 흐름 좋고, 할보슨이 빼고 나머지 다 비중이 높은 불펜 애들이 오늘 다 등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경기 이 C컵전에 등판이 무조건 가능한 애 중에서 에그노스 말고는 기대치가 전무후무한 애들밖에 안 나와. 이 3명. 명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 3명이 등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C컵 마이너바 그냥 보는 게 맞아요. 그냥. 근데 불안 요소는 뭐다? 내야 쪽으로 정통으로 바람이 꽤 유의미하게 분다. 이게 라글리 필드에서 그게 불안한 요소인데,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이 패전조 애들이 고스란히 등판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지 않습니까? 저 선발도 방어율 11.88, 이닝수 먹어줄 가능성도 거의 매우 희박하고, 그럼 얘네 등판하면은 C컵이 마인 찍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고 오바까지 찍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C컵 마인 오바 보는 게 맞습니다. 그냥 다음 경기는 볼티모어랑 세인트루이스 경기인데 찰리 모트니가 등판을 하죠.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카일 깁슨하고 좀 더블 선발 체제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하는데, 찰리 모트는 올 시즌에 선발 등판한 적이 딱 2번밖에 없었어요. 딱 2번. 여기 제가 적어놨듯이 5월 9일 미네소타 전하고 5월 19일 워싱턴전. 그러니까 나머지 경기들은 다 구원조로 대부분 등판을 했습니다. 카일 깁슨이 의도 터져가지고 2번째 투수로 등판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 기록 자체가 좀 거품이 좀 많이 껴져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야구라는 종목은 특성상 막 6대0 이렇게 이기고 있는 이상에 좀 이기고 있는 팀이 어느 정도 힘 빼고 스윙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걸 우리는 퇴근 스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찰리 모튼 퇴근 스윙 여파를 굉장히 많이 수혜를 많이 받아온 선발이에요. 다 선발이 털리고 내려갔을 때 등판을 줄곧 해왔던 투수라서, 그러니까 얘가 제가 적어놨듯이 선발 자리를 올 시즌에 계속 차지를 못하고 와리가리 치고 불펜 갔다가 선발 한번 등판했다가 이런 모습을 딱 봤을 때 얘는 당연히 이닝 수도 매우 짧을 가능성이 높고 버텨줄지도 매우 미지수다 라고 보는 게 무조건 맞죠. 그리고 에릭 패디는 뭐 세인트루이스 1선발 에이스입니다. 타선 지원이 좀 낮은 편이고 승리 운도 많이 없는 편인 게 좀 흠인데, 아시다시피 올 시즌 홈하고 원정 차이가 에릭 패디는 완전 극과 극입니다. 원정에선 방울 2점대고 홈에서는 방울 5점대고, 근데 오늘 원정 등판이라는 점, 매우 후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날씨 같은 경우는 내일 이 경기 역시도 내야 쪽으로 약풍 4.5 수준의 바람은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야 쪽으로 바람 분다고 해서 사실 뭐 언더 날씨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굉장히 미비한 수준의 바람, 그거죠. 강도죠. 세인트가 원정 경기에서 좀 많이 약해지는 팀이라는 점, 그리고 그 정도가 좀 불안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티모어가 낮 경기랑 홈 경기에서는 공격력이 좋아요. OPS만 보더라도 7할 6푼, 7할 4푼이면은 좋은 편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 경기 8승 15패, 낮 경기 8승 17패, 공격력은 좋은데 분명히 OPS, 팀 타율 다 나쁘지 않은데 패가 2배씩이나 더 많다? 실점이 그만큼 오질나게 많다라는 거죠. 불펜 같은 경우는 볼티모어는 사실 불펜이 뭐 이름값만 봤을 때 바티스타가 뭐 카노건 다 뭐 몸값 하나는 다 오질나게 높을 만한 애들인데 사실 올 시즌 활약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죠? 오늘도 꽤나 이 패전주 쪽에서도 피칭 흐름이 좋았던 에이킨, 카트리지, 베이커 이 세 명이 오늘 소모가 됐기 때문에 내일 도밍게스 최근 흐름 안 좋죠. 카노도 어찌됐건 실점 주고 있죠. 바티스타 22일자였나 23일자에 볼론 세이브 했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볼티모어가 만약에 리드를 잡고 선발 싸움에서 혹여나 리듬을 잡더라도 이건 본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경기라는 겁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지금 계속 접점만 치렀죠, 사실. 그래갖고 지금 불펜 자체가 굉장히 너덜너덜한 상황이에요. 불펜 지금 누가 등판해도 불안 요소가 깔려진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제일 주목한 점은 뭐다? 찰리 모튼 등판했던 경기, 찰리 모튼 써져 있죠? 오신 등판했던 건 전패죠. 얘가 그러니까 불펜으로 등판을 하건 뭐건 간에 선발로 등판했을 때도 다 이 실점을 보세요. 10실점, 8실점, 5실점, 5실점, 11실점, 15실점, 6실점, 24실점, 6실점, 4실점, 8실점, 8실점. 단 한 번도 낮은 실점을 하면서 진 적이 없었죠. 한 번도 이기지도 못했지만 얘가 등판했을 때. 그런 것처럼 뭐다? 그러니까 얘가 여태까지 막 하이 깁슨 같은 애들이 일찌감치 털리고 나 두 번째 투수로 많이 등판을 해왔지만 그마저도 얘가 찍고 있는 투수 기록과는 별개로 올 시즌에 볼티모어는 에너지 레벨이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마운드 관리도 안 되는 팀이고. 보세요. 이거 에릭 페리는 원정 등판 방어율 2점대니까 버텨줄 가능성이 충분히 높잖아요. 못해도 6이닝 3실점 이상은 해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찰리 모트는 5이닝도 못 채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점과 별개로 한 2실점만 하고 5이닝 만에 내려가더라도 이건 볼티모어 불펜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해외배당 제가 봤을 때 세인트가 역배였거든요. 세인트 역배승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자, 제가 준비한 디테일 분석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좀 간단 명료 분석. 캔자스랑 이 신시내티 경기는 캔자스의 압도적인 언더 성향.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네소타, 캔자스시티, 텍사스 이 세 팀이 언더 베스트 3인데 캔자스시티가 압도적인 언더 성향을 또 보여주는 팀이죠. 그러고
이 로렌제니하고 닉 마르티네즈. 저는 닉 마르티네즈는 5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찍고 있으면 미들맨 선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상위 선발급이고 무조건. 그러니까 결국엔 캔자스 바다로는 닉 마르티네즈 절대 못할 것 같고, 로렌제니가 걱정이죠. 로렌제는 뭐 아시다시피 한이닝만에 막 30홈런도 얻어맞고 이런 모습을 올 시즌에 보여준 경험이 있었으니까. 근데 날씨 자체가 엄청나게 우측 펜스에서 내야 쪽으로 13 이상 압도적인 강풍이, 그러니까 내야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러니까 피홈런이 홈런성 타구도 외야 펜스 앞에서 잡히는 뜬공이 돼버릴 수가 있는 그런 날씨라는 겁니다. 압도적인 언더 날씨. 그러니까 로렌제니가 올 시즌 방울, 홈에서 방울 0점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캔자스 시티도 홈런 잘 안 나오는 구장, 투수 친화 구장 8.5 받았는데 언더 충분히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매치하고 화삭 경기도 그 홀로라도 경기 마냥 딱히 이것만 솔직하게 홈승률 77% 매치랑 원정 승률 19% 화상 맞붙는데 이거 매치 안 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매치가 4점 이상만 내도 마인 찍을 가능성 높다라고 봅니다. 4점 이상만 내도 마인 가능성 7할 이상 봅니다. 화삭이 원정에서는 득점력도 안 나오죠. 그리고 마운드 운영도 원정에서는 이상하게 가져가죠. 그러니까 매치가 홈에서는 특별해요. 실점도 굉장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저스도 결국에는 이번에 3연전 시리즈에서 2승 1패 위닝 가져가면서 마운드 관리 엄청 났죠. 그러니까 매치가 홈에서는 올 시즌에 특별한 팀이란 말, 홈승률 거의 8할인데, 그죠? 매치 많이는 보는 게 맞습니다. 클브라고 다저스 경기는 사실 이거 지금 가빈 윌리엄스가 5월달 방울 1점대 수준을 찍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피칭 흐름 절정인데, 야마모토는 어찌됐건 다저스의 1선발 에이스고, 가빈 윌리엄스는 클브에서 하위 선발 담당하는 하위 선발이고, 어찌됐건 클브라고 다저스가 붙는데 1선발 에이스 대 하위 선발 붙는다? 그러니까 다저스가 1.3대 받은 건, 똥배당 받은 건데, 다저스가 어찌됐건 매치한테 좀 득점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는 저는 좀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매치가 오션 홈에서 실점력이 정말 낮은 팀이에요. 비약적으로. 비정상일 정도로 실점을 안 주는 팀이라서 다저스가 막 에인절스한테 수입당했던 그때보다 저는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오늘 아시겠지만 다저스가 실책 4개 기록했습니다. 공식 실책만 4개. 다저스가 올 시즌 최다 실책 경기였을걸요? 그 정도로 완전히 어수선한 경기를 했는데, 이런 경기를 하면 보통 강팀들은 정신무장을 좀 단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 반등하는 모습을 다음 경기에 보여주는 모습이 많단 말이죠. 클브는 아시다시피 뜬금 홈런으로 1대0, 2대0 이런 거 만들고 나서 마운드로 지키면서 승리하는 과정이 정말 많은 팀이란 말이죠. 최근 3년 동안 클브는 올 시즌만이 아니라 뜬금 홈런. 근데 아시다시피 야마모토는 올 시즌에 땅볼 유도 비율 60% 이상입니다. 그냥 미친 땅볼 성애자 투수인데, 클브리 야마모토 공략할 거라는 생각은 저는 사실 거의 안 들고, 가빈 윌리엄스라는 애는 지금 뭐 5월달 피칭을 하면 뭐 흠잡을 게 아예 없는 수준이지만 하드히트 비율이 40% 이상입니다. 하드히트라 그래서 무조건 홈런이나 장타, 뭐 2루타 이상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MLB 이 스탯캐스트 서번트 이런 데서는 하드히트를 어떤 식으로 분류하냐면은 95마일 이상의 타구를 무조건 하드히트로 기록을 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정면으로 가서 잡혔든 아니면 호수비에 아웃을 당했든 뭐든 타구 속도가 95마일 이상이 기록이 되면은 하드히트. 근데 어찌됐건 하드히트 비율이 40% 이상이면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MLB 평균 수치로 따지더라도. 그리고 타구 속도도 90.2마일이면은 평균치 수준인데, 그러니까 얘가 엄청나게 막 장타한테 강한 그런 투수는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저스가 충분히 저는 공략해낼 공산도 충분히 있는 상대의 선발이라고 봐서, 얘 피칭 흐름과 별개로 다저스 마인 서브로 7.5 받았기 때문에 다저스가 모처럼 좀 시원한 득점력 한번 과시할 그런 경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샌디에고랑 마이애미 경기도 바스케즈가 솔직히 말해서 피홈런을 거의 안 맞는 투수고 잘 맞춰 잡는 투수인데 마이애미가 지금 3경기 연속 안타수를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고 그러니까 바스케즈가 뜬금 털릴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이는데 근데 마이애미가 이 샌디에고라는 투수 친화 구장 대표적인 구장에서 바스케즈 샌디에고에서 나름 준수한 상위 선발급을 털어버린다.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20% 미만이라고 보고 웨더스는 올 시즌 2번밖에 등판을 안 했지만 2번 다 1실점만 했죠. 똑같은 C컵 상대로 C컵 상대로만 2번 등판 둘 다 1실점. 이닝수는 좀 짧은 편이었지만 근데 올 시즌에 아시다시피 샌디보다 C컵이 타선 지표가 훨씬 우월한 팀입니다. 근데 그런 C컵 상대로도 2번 연속 1실점 그리고 전 시즌 후반기에 웨더스 극찬하는 기사가 쏟아졌었죠. 엄청나게 좋은 구위를 갖췄다. 구종 가치를 보여준다. 이런 그 정도로 웨더스가 전 시즌 마무리 막판에도 정말 좋은 피칭을 계속 선보이다가 올 시즌 복귀하자마자 2경기도 거의 압살하는 피칭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샌디가 웨더스처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섬 선발에서 오반할 게임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중요하다? 불펜에서 오바가 나냐 안 나냐가 중요한데 마이애미가 제가 찾아보면서 좀 주목했던 점은 전 시즌에 마이애미가 샌디홈에서 총 5경기 치러갖고 5경기 통합 6득점 냈습니다. 45이닝 동안 6득점. 야 이거는 사실상 샌디 홈구장에서는 득점을 거의 못 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샌디 마운드를 마이애미는 못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맞고 이 경기는 샌디 혼자 오반할 수 있는 수준의 타격감을 보여줄 수 있느냐. 패전조도 털어가지고 혼자 오반하는 팀들이 있고 패전조 상대로 퇴근 스윙해갖고 꿋꿋이 언더 잘 내는 팀들이 있고 샌디는 언더를 잘 내는 팀입니다. 전 시즌부터. 그래갖고 언더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언더 메인으로 서브는 그래도 홈에서 마이애미가 샌디 원정에서 6경기 동안 5득점 했던 거 믿고 샌디 승도 가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분석 끝났습니다. 오늘 분석은 이렇게고 사실 어제 주간 같은 경우는 올킬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저도 못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좀 KT 1등 선정했던 게 제일 똥줄이었고 나머지는 좀 푸근하게 갔습니다. 푸근하게 가면서 정말 스무스한 올킬이 나왔는데 기세를 좀 타나 싶었더만 결론적으로 이 조합표 3번 연장 좀 어느 정도 성적을 내면서 야 이거 좀 오늘은 좀 타나 싶었더만 오늘 야간은 또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고질병에서 내가 봤을 때 이거 고치려면은 무당 찾아가고 굿 한번 받아야 될 듯. 기복이 잘 될 때는 제가 봐도 잘하는데 못할 때는 제가 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복이 너무 심한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이 기복을 줄이려면은 뭘 해야 될까? 어떤 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정말 수없이 해봤는데 결론은 무당 찾아가고 돈 1,000만 원 내고서 굿 한번 받는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자 어찌됐건 스님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